자, 147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x 이퀄 1에서 불연속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과 불연속은 첫 번째, 자, 함수값이 x 이퀄 1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 즉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값과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다음 네 개의 함수 중에서 불연속인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의해도 되지만 이 그래프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먼저 기억을 보면 기억은 우리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맞습니까? 자, 이 유리함수는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이 유리함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 1이죠. 그래서 이 fx는 이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유리함수는 x 이퀄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절대로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1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디귿도 어떻습니까? 디귿도 분모 유리함수인데 이 분모를 보시면 x-1, x 플러스 1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 fx도 이 분모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곳에서는 절대로 함수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근데 불연속이 되는 것을 골라달라고 하니까 기억과 디귿은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지 않으니까 불연속이겠네요. 자, 니은은 우리 절대값 그래프죠. 네, 절대값 그래프는 얘는 바로 전체 절대값은 태권 V가 되겠죠. 태권 V.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X축이고 Y축이면 자, Y축이 조금 이쪽에 가 있어야 되겠네요. Y축이면 우리 절대값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 얼마죠? x 이퀄 마이너스 3이죠.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 여기에서 바로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꺾인 점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태권보의 모양이 되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1에서 보면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네요. 그죠? 1을 대입하면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의 요 직선은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3이 되어서 1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따라서 다항 함수는 뭐가 됩니까? 연속이 되죠. 따라서 얘는 x 이퀄 1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 fx는 왼쪽에 있는 요 직선은 fx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직선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곳에서 연속이죠. 결론적으로 얘가 꺾여 있지만, 그죠? 여기 첨점 꺾여 있는 점이지만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결 다 돼 있죠. 얘는 실수 전체에서 바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연속이죠. 따라서 정답은 되지 않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리얼입니다. 리얼은 x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함수를 따라가고 x가 1일 때는 0의 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이 아닐 때는 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어떻게 x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x-1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 분자 약분이 되어서 fx는 바로 뭐가 된다? 1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x-1이 약분되면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이 f1의 함수값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별 함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x축이고 y축입니다. y축일 때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달라지죠. 그럼 여기가 경계가 x가 1입니다. 자, 1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 어떻게 되나요? 1보다 큰 쪽에서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y 이퀄 1이라는 이런 상수 함수가 되겠죠. 1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상수 함수가 되고 자,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y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y 이퀄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1일 때는 함수값이 제로니까 1일 때는 제로면 1,0을 씌는다 이런 말이겠죠. 얘는 딱 보는 순간 x 이퀄 1에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되죠. 불연속. 맞습니까? 따라서 리얼도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 자, x 이퀄 1에서의 우극한은 얼마 됩니까? 우극한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x 이퀄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극한 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함수 값은 얼마 존재합니까? 바로 x 이퀄 1일 때 제로니까 함수 값은 제로인데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다르죠. 1과 마이너스 1로. 따라서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지금 뭐가 되나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한값은 볼 필요도 없겠죠. 극한값은 둘 다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 풀 수도 있지만 바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처럼 유리함수는 원래 태생적으로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이 x값을 기준으로 정의역은 이 x가 1이 아닌 곳에서 모든 실수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x바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따라서 이 디귿 같은 경우도 x 이퀄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유리함수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얘도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얘는 정의역이 절대로 분모는 0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x 이퀄 0에서는 어떤 함수값이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정의가 되지 않죠. 바로 이놈의 정의역은 x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이퀄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 x가 만약 0이 아니라면 이 유리함수는 x를 하나씩 약분해 줄 수가 있겠죠. x를.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fx는 바로 x 플러스 2라는 바로 1차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0이 아닌 곳은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2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2겠네요. 근데 0에서는 바로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0이 아닌 곳에서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0은 바로 정의역에서 빠져야 되니까 사실 여기는 뭐가 됩니까? 빵꾸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 자체는 바로 x 이퀄 0에서 불연속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x 이퀄 0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함수값이 x 이퀄 0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극한값은 보시면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를 위에서 따라 내려오면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2로 가까워지죠.
0보다 적은 바로 자극한도 아래서 따라가다 보면 2로 가까워지니까 자, 0 플러스 0의 우극한이나 0의 자극한이나 모두 다 극한값은 2로서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고 0보다 큰데 자, 바로 합집합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바로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다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바로 부관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방금 1번의 힌트죠. 바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로 존재한다? 2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 f0에서 2로 정의하면 만약 f0이 2라면 그러면 x 이꼴 0에서 y가 b가 이렇게 2로 채워져야 되겠죠. 채워지면 이 그래프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이 함수 자체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죠. 자, 0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연속이고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0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함수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9번입니다. 자, 이 fx는 자, 유리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연속이 되는 x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바로 함수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함수값이 존재를 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얘의 바로 분모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 전체를 본다면 이 전체 요 분모 자체가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도 보면 또 분수가 나오죠. 분분수 형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 본다면 또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또 분모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 안에 있는 것도 보면 요 x가 분모니까 첫 번째 x 이꼴 0이 되는 곳에서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겠죠. 요 분모가 0이 돼. 요게 분모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먼저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겠네요. 불연속.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바로 분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분분수 처리를 해본다면 자, 분자는 1이고 이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했죠? 우리 기억납니까? 자, 이 분수를 보고 요 자체가 분분수니까 여기에 분모에 x 곱하고 여기에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부분은 x-1을 적어 놓으시고 자, 이 뒤에 부분이 자, 분자 1에다가 x 곱하면 x가 되고 자, 여기는 자, 갈로 처리해서 각각 분배 법칙해야 되겠죠. 그럼 x와 x를 곱하면 x제곱이 되고 자, 다음은 분배 법칙하면 x가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분모는 누가 분모다?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분모죠.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곳에서 또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도 불연속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처리해 준다면 이 전체가 분모니까 자,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본분수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럼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x와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분모만 처리해 본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얘가 분모죠.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는 곳에서 또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해 보시면 얘는 x로 묶여집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합차로 만들어주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값은 바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루트 2가 바로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죠. 되겠네요. 그럼 몇 개입니까? 여기서 x 이퀄 0 하나와 여기서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와 여기 x 이퀄 0, x 이퀄 마이너스 루트 2, x 이퀄 루트 2인데 x 이퀄 0과 x 이퀄 0은 똑같으니까 하나는 없애줘도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하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 나오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어서 토탈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일단은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다함수는 뭐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150번입니다. 두 함수가 있어요. fx는 다함수고 gx는 자, a를 기준으로 구간별 함수이네요. 근데 a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가 되고 a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뭡니까? 1차 함수니까 각각은 또 다함수가 맞습니다. 맞죠? 자, 이거에 대하여 f와 g를 뭐 곱한 새로운 함수죠. f와 g를 곱한 새로운 함수입니다. 새로운 함수. 이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풀이집은 자 정의역 풀이집은 함수값 극한값 또 함수값과 극한값과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놨지만 그걸 참고하시고 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개념 시간에 보세요. 우리가 이 F 개념 시간에 설명한 것대로 가면 이 fx는 뭡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gx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뭡니까? 2차 함수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100% 연속이에요.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100% 연속입니다. 그런데 x 이퀄 a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어떤 두 함수를 곱하잖아요. 곱하는 함수가 연속이고 또 여기서 연속이라면 얘는 100% 연속이죠. 100%이 두 개의 곱한 함수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했죠.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하면 100% 연속 함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요게 첫 번째 연속이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F는 연속이잖아요. F는 연속인데 만약에 여기는 곱한 G가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얘가 G가 불연속이라면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게
바로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라면 더 많은 x 이꼴 a에서 뭐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죠? 함수값은 정의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얘의 함수값과 자극한 우극한 값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얘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 연속함수 자체가 이 연속함수를 잠시 fx로 둔다면 이 fx에 x 이꼴 a를 대입했을 때 이 fa가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고 했죠. 그게 완전한 여러분 연속과 불연속이 연속이 될 바로 정리입니다. 정리. 알겠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f가 있고 g가 이렇게 있습니다. fx와 gx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함수가 얘는 f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함수값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 값으로 존재하고 어떤 뭐 x 이꼴 a였으니까 x 이꼴 a의 바로 우극한 값은 세모로 존재하고 x 이꼴 as의 좌극한 값은 네모로 존재했을 때 이게 연속이 되려면 이 값들을 앞에 있는 f 값과 계산을 해서 뭐가 해야 된다? 다 같아야 되죠. 근데 이쪽에 g 함수가 값이 다르니까 이 함수는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면 이 함수들은 어떻습니까? 이 f는 함수 x 이꼴 a에서 함수값이나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다 뭐하다?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죠. 연속이니까 같은 값이 들어가고 얘는 불연속이니까 값이 다르겠죠. 근데 이게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으려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4, 이게 3, 이게 1인데 어떤 수를 곱해서 같아지려면 이 수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죠.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0이 되면 0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하면 모두 다 0으로 연속이 되겠죠. 같아져서. 따라서 이 G 그래프가 불연속이다.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X 이꼴 A에서 불연속일 때 이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속 함수인 이 F가 바로 X 이꼴 A에서 무슨 값을 가지면 된다? 0의 값을 가지면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보세요.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잘 봐요. 얘가 연속이잖아요. 근데 F와 G를 곱해서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첫째,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GX가 바로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면 되겠죠. GX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도 연속이니까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100% 연속이죠. 그게 바로 1번입니다. 요 1번에 대한 풀이가 이거예요. 얘가 연속이니까 얘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려면 G의 X 이꼴 A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나 좌극한 우극한 값은 함수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함수값은 x 이퀄 a에서 뭐가 됩니까? 요 이꼴이니까 x 이퀄 a를 따라가는 0이라 가야 되니까 a를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게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우극한 값은 뭐예요? x 이퀄 a에서 우극한 값은 a보다 큰 쪽인데 얘에 대한 극한값을 따져야 되죠. 리미터 실질적으로 앉아 리미터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gx는 얘를 따라가는 거죠. 얘를 따라가는 거. 그럼 자극한 값은 리미터 x 이퀄 a에서의 자극한 값은 a보다 작은 값의 함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4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함수값이고 얘가 함수값이고 얘가 우극한 값이고 얘가 좌극한 값이니까 얘들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뭡니까?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면 극한값이 바로 함수값과 똑같아야 되니까 바로 a를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와 동일하죠. 얘가 다항함수면요. x 이퀄 a에서도 요 값 자체가 x 이퀄 a를 대입한 값 자체가 함수값이면서 바로 x 이퀄 a에서의 우극한 값도 이 값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유는 얘가 다항함수이므로. 그러면 좌극한 값을 얘를 따라가니까 좌극한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죠. 그럼 바로 a를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뭡니까? 4a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뭐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문제 풀 때는 a에서의 바로 함수값은 뭐가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걸 따라가니까. 그리고 우극한 값도 얘죠. 자극한 값은 바로 a를 넣으면 4a 플러스 10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고.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말뜻 이해되십니까? 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말뜻 이해되나요? 그럼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요게 같을 때 gx는 x 이퀄 a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되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마이너스 12 이퀄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나요?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제로가 되죠. 자, 따라서 a 값이 뭐가 된다?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만 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지금 1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요 내용이죠. 얘는 100% 연속이잖아요. 100% 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어디에서? gx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라면 얘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라면 즉 a를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다르다면 끊어져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이 연속인 f의 a 값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요 정리를 적어 보면 되겠죠. 적어 쓰면 되겠죠. 얘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라면 얘의 fa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요게 0이 된다는 요거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럼 a를 넣으면 바로 a 빼기 4가 제로가 되어서 a가 4일 때 a가 4라고 가정하면 a가 4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4라고 가정하면 4에 대한 함수값은 4, 4, 16 빼기 2니까 얼마죠? 14가 되고 얘는 4를 넣으면 바로 18이 되죠. 그럼 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4에서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나 얘의 4에서는 불연속이 되지만 얘를 4를 넣어버리면 맞죠? 4에서의 함수값이 제로가 다 되죠. 4 빼기 4니까 다 제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함수를 곱한 것은 무엇으로? 0으로 똑같아지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요 두 개의 값만 되는 게 아니고 a 이꼴 4도 된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fx가 1차가 아닌 2차 함수도 나오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나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값이 될 수 있는 수는 A값이 될 수 있는 수는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자 4가 될 수도 있다. 즉 몇 개다? 3개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그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과 마이너스 2와 4를 모두 더하면 그 합은 얼마가 된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8이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100% 연속이다. 따라서 얘가 연속이 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연속과 얘가 만약 불연속이라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이 a잖아요. 그 a를 바로 FA가 무엇을 가지면 된다? 바로 함수값이 0을 가지면 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실 선생님은 개념 시간에 이런 문제를 유형적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5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죠. 1보다 큰 쪽에서는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x 이퀄 1에서는 바로 함수값이 1을 가집니다. 근데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바로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바로 이 두 개의 함수는 뭐가 된다? 바로 x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자, 합성함수 문제는, 자, 합성함수는 선생님이 항상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근데 이 함수는 바로 F가 먼저 출발하고 다음에 또 F 자기 자신이 또 가는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한 함수가 되죠. 근데 얘가 무엇이 되어라? 자, 불연속이 되어라. 이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 함수들이 다 다항 함수이니까 극한값으로 볼 필요 없고 함수값으로 모두 다 처리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먼저 보면 자, x 이퀄 1에서는 1인데요. 그죠? 얘 만약에 여기를 x를 1에 가까운 1보다 크니까 우극한이겠죠. 그죠? 우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거죠. 이 극한값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2가 되죠. 이거는 극한값이 2가 우극한값은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자극한 값은 얼마가 되죠? 자극한 값은 여기에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1에서 함수값은 1이 되고 맞나요? 1에서의 바로 우극한 값은 2,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지금 자 보세요. 여기가 x 이퀄 1입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 그리기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죠.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냥 1에서의 함수값은 1입니다. 1이에요. 자, 1보다 큰 쪽에서는 여러분들 위로 블록인데 자,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죠. 이래서 우극한 값은. 그럼 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 fx는 바로 x 이퀄 1에서 뭐가 된다? 불연속 함수예요. 이 자체의 함수가. 이 자체 함수가 불연속인 함수예요. 어디에서? x 이고 1에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말뜻 이해되시나요? 1에 대한 우극하는 뭐가 됩니까? 우극하는 바로 2가 되고 1에 대한 좌극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자체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연속으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함수로 갔을 때, 그죠? 갔을 때 바로 여기에서 불연속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 말이 뭐냐면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니까 맞습니까?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먼저 f 함수를 움직이고 나서 다음 함수에 시작하는 요 f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f의 바로 정의역이 x가 무엇이 된다면 1이 된다면 x 이꼴 1이 바로 정의역이 된다면 이놈이 따라갔을 때의 바로 이 값에 해당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지금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쪽 앞에는 먼저 보지 말고 자, 이 함수 자체가 f에서 f로 합성을 하는데 이 fx 자체가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f를 따라가는 함수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x 이꼴 1에서의 바로 함수값이나 x 이꼴 1에서의 우극한 값이나 x 이꼴 1에서의 좌극한 값이 왔을 때 이 함수가 취하는 f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연속이 되죠. 그죠? 의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 요 안에 있는 요 먼저 돌아가는 요게 요 값이 움직여서 x 이꼴 1이 되면 되겠죠. 요 함수 값이 얼마가 돼요? 요 값이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맞나요? 이 함수가 요 함수 값이 1이 된다면 f1에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자, 이 F는 먼저 도는 F지만 선생님은 요 F의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고 FX 전체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면 X가 움직일 때 바로 함수값이죠. 함수값 요 자체는. 요 함수값 자체가 1이 된다면 F1은 바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움직이는 F의 정의역이 뭐가 되면 된다? 1이 된다면 맞나요? 이 합성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움직이는 F의 정의역이 1이 된다는 말은 첫 번째 함수가 움직였을 때 무엇이 1이 되어야 된다? 함수 값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움직이는 함수의 함수 값이 이 자체잖아. 이 자체. 이 자체가 첫 번째 F가 움직인 바로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fx가 무엇이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1이 되는 바로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말뜻을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x값에서 출발할 때 이 x값이 1로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1로. 또는 1 플러스로 가도 되고 뭐 1로 가도 되고 1 마이너스 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fx가 1이 된다면 f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든 작은 쪽에서 오든 1이 된다면 함수값이 1이 된다면 다음 f에서 x 이꼴 1에서는 100%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함수 자체는 x 이꼴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움직여서 다음 여기 있는 치역이 다음 f에 무엇이 된다? 정의역이 되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이 1이 된다면 100% 불연속이 되겠죠. 왜? f1은 불연속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x는 이 f에 봤을 때 정의역이지만 이 f로 본다면 바로 뭡니까? y값이죠. y값. 첫 번째 움직인 함수의 y값이 두 번째 함수에 바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니까 이 fx가 무엇이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움직이는 값이 x가 2에서도 올 수도 있고 1에서도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값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 값에서 올 수도 있고 이 값에서 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만약에 처음에 출발한다면 뭐 2나 3이나 4나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죠. 그 값이 대입했을 때 바로 그 값이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함수값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놈은 바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될 거고 x가 만약 1일 때는
함수값 자체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100% 불연속이죠. 불연속 맞습니까? 여기 1이었으니까. 함수값이 1이니까 불연속이죠. x 이꼴 1보다 적은 쪽, 요 함수를 따라올 때, 어떤 x값이 요 함수를 따라올 때, 이 함수를 따라올 때 이 함수의 y값이 뭐가 된다면 1이 된다면 또 100% 불연속이 되는 거죠.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함수값 자체가 1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왜? 요 함수가 1이 돼버리면 F1은 불연속이니까 바로 fx가 1이 되는 거. 즉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도 y값이 1이 되는 거.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도 바로 뭡니까? y값이 1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x가 1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1로 가겠죠. 그죠? 1로 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은 벌써 알아두었고, 여기서 x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이항하면 x제곱,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제로네요. 따라서 x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인데 이곳은 x가 1보다 큰 쪽이죠. 따라서 0은 되지 않고 2만 해당하네요. 맞나요? 왜? 구간별 함수이니까. 이번에서는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고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꼴 제로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따라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x는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바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 요거 반제곱이죠.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가 되어서 1 프라마이너 루트 3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런데 얘는 x가 뭐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되죠. 1 플러스 루트 3이면 1보다 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x는 1에서 루트 3을 뺀 값, 요 값 자체가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x값은 뭐다? x 이꼴 2와 바로 x 이꼴 0과 바로 x 이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3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 문제도 150번과 마찬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바로 이 함수 자체가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움직이는 데의 바로 정의역이 1이 되면 된다는 말은 바로 첫 번째 f의 함수값이 1이 되면 된다. 즉 fx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도 1이 될 수 있는 값이 있고 1보다 작은 값에서도 y값이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주면 바로 이 x는 2, 1 마이너스 루트 4 여기서도 0을 제외시켜주는 이유 1보다 큰 쪽에서 왔으니까 1 플러스 루트 3을 제외시켜주는 이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x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배의 1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 이 함수 자체가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에서 F로 움직이면 바로 여기 두 번째 움직이는 여기에서의 바로 정의역이 1이 돼버리면 불연속이므로 여기서 정의역에서 x 이꼴 1이라면 첫 번째 F로 본다면 함수값이 1이 되면 되죠. 1보다 큰 쪽에서 와도 1이 되는 걸 찾고 1보다 작은 쪽에서도 1이 되는 걸 찾고 그리고 x 이꼴 1은 1이니까 100% 여러분들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52번입니다. 이 152번도 여러분들 이 조건이 x는 유리수, x는 무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고 무리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을 따라가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x값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 아닙니다. 첫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연속이 되는 그 어떤 포인트 점만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이해됩니까? 그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이 x가 유리수일 때나 무리수일 때 따라왔을 때 어떤 값에서 같아지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연속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와 x제곱 마이너스 6이 같은 값을 찾아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제로 되겠죠. 따라서 x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같은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x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얘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도 되는지 또 2일 때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함수가 같아지는 게 마이너스 3과 2에서 바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될 후보인데 첫 번째 만약에 x가 유리수이면 자 유리수이면서 이 x 이꼴 어디에? x 이꼴 마이너스 3에 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 x가 유리수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무리수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유리수이면서 x 이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는 바로 얘를 따라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극한값이 뭐가 된다? 극한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가까워질 때는 마이너스 x를 적용시켜서 3이 되는 경우고 맞나요? 그러면 x가 뭐이면서 무리수이면서 x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는 극한값을 뭐로 볼 수가 있나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을 따라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무리수이면서 마이너스 3에 가까운 무리수이면서 따라올 때는 요 극한값을 따라가야 되니까 9 마이너스 6이 되어서 3이 되죠. 따라서 극한값이 동일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질 때의 x가 유리수이든지 무리수이든지 극한값은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은 바로 f-3을 생각해 보면 요 마이너스 3은 유리수이니까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유리수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3이 되니까 함수값이 지금 얼마죠? 함수값이 3이고 극한값이 얼마야? 3이므로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3에서는 일단 연속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뭐이면서 유리수이면서 x가 누구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질 때 유리수이면서 2에 가까워지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유리수이면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x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맞나요? 그리고 x가 뭐이면서 무리수이면서 2에 가까워질 때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무엇이 존재한다?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함수값은 바로 뭡니까? f 이꼴 2죠. 근데 2는 유리수이니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x를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는 x 값은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3과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연속이 되는 곳이 이 x 값이 두 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때 x 값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오, 쏘리 미안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아니라 어디에서 연속이죠? 2에서 연속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면 이 문제의 바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유리수로 오든지 무리수로 오든지 바로 함수값이 같으면 되니까 그 후보가 마이너스 3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2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극한 우극한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 가까워지는데 무엇으로 가까워지느냐? 유리수로 가까워지냐 무리수로 가까워지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숫자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데 유리수로 가까워지면 위의 식을 따라가고 무리수에 가까워지면 이 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극한 우극한의 냄새가 나는 건데 여기서는 좌우극한 우극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유리수로 가까워지냐 무리수로 가까워지냐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2에서도 함수값이 같아지니까 유리수로 가까워지냐 무리수로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극합값을 조사해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주 좀 특별한 문제지 아주 뭐 중요한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50번과 151번은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문제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